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게리 겐슬러 의장의 발언으로 위축됐었습니다. 가상시장 악재로 꼽히는 이 증권성 여부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인데요. 겐슬러 의장은 CNBC 스쿼크박스에 출연해 미국 대법원이 해석한 대로 이 가상자산 중 다수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법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불투명한 상황도 하락세를 부추겼죠.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시장, 쭉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부산 e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ICT 기술이 선제적으로 도입됩니다.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블록체인 분산 신원증명, 일명 DID 기술을 활용한 e스포츠 생태계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DID 기술은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신원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화된 신원관리 체계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디지털 자격증 등 이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협약에 따라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의 선수 등록과 인증, 대회 기록 등의 DID 기술을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대회 신청 절차와 인증 과정까지 예산과 시장, 그리고 행정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리플랩스와 미 SEC 간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리플 법률 담당자가 주장했습니다.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X에 올린 트윗에서 SEC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확인하면서 SEC는 법률을 초용실히 적용하지 못했다. 판사를 속이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알데로티는 SEC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규제 기관들은 암호화폐 면허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SEC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알데로티는 SEC는 해외의 규제 기관들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 암호화폐 면허를 낚시 면허처럼 여긴다라고 하면서 해외 규제 기관을 하수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새로운 법률에 반발하여 틱톡 앱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 본사를 둔 바이트댄스, 미국의 새로운 법률에 맞서는 건데요. 이 법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했으며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영업을 금지합니다.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액세스하거나 미국에서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겁니다. 조작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에 반발하는 소송이 제기된 건데요. 바이트댄스는 이 법이 위헌이며 이 적절한 적법 절차나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 없이 위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가 안보 문제가 대립하는 장기적인 법정 공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26% 하락하고 있습니다. 8,937만 9천 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0.42% 하락하고 있습니다. 430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13% 상승하고 있습니다. 758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랩트9 크로니클 골드 11.73% 상승하고 있습니다. 105원의 가격입니다. 블로서리 8.62% 상승해서 11.34원, 아지트 7.97% 상승해서 58.42원입니다. 비트토렌트 5.88% 상승하고 있습니다. 0.0018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저메타 4.94% 상승하고 있습니다. 13.59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 5.96% 하락하고 있습니다. 7.451원입니다.
하이스트리트 4.68% 하락해서 5,400원, 레버파이 4.19% 하락해서 4.641원입니다. 그레이시 3.99% 하락하고 있습니다. 73.21원입니다. 엔터버튼 3.97% 하락해서 56.81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즈버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 채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실시간 동향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티라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수익률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시장 이슈들까지 모두 짚어주시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수익률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로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 단기적인 포지션을 저희가 톡방에 네. 쉐어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이제 이런 식의 시황을 좀 전달 드리면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렸었고 네. 좀 제대로 된 팔로워 분들께도 좀 더 강력하게 언급을 드렸었고 이제 저는 실제로 또 롱 포지션에 들어가서 또 132% 정도 수익으로 네. 마감한 포지션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따로 팔로우 하신 분들은 저보다 조금 더 네. 높게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한 200% 가까이 또 수익을 내셨고 톡방에도 인증을 또 해주셨어요. 네. 이제 이런 구간들이 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쉐어를 드렸었냐면은 우선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틀 정도의 시간 동안 갖고 있던 포지션인데 네. 조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 요 구간에 지지를 받는 구간과 더불어서 일봉상 일봉상에서는 122평선 제가 계속 네.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122평선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이렇게 20 고가 위평 지지 구간 요 구간 네. 보이실까요? 네. 제가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드렸던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기억나시는 구간이었을까요? 네. 어떤 거요? 네. 네. 주봉상 22평 고가 위평 그리고 네. 일봉상에서 122동 평균선 구간. 네, 이 구간을 제가 보라색? 잠깐만요. 맞나요? 이거 넘어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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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보라색 이평선 요 구간. 네. 이 구간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상승 채널 하단부까지 저는 하락하게 되면 이런 구간에 메인으로 매수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앵커님은 까먹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기억하셨던 분들은 또 따라오셔서 네. 수익도 인증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래서 싶을 제가 것 수익을 같습니다.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또 저희 시황 같은 거 팔로잉 잘 해주시면은 또, 네. 또 수익 얻어가실 수도 있고 이따 또 말씀드렸는데 또 톡방에서도 지금 스윙 구간으로 또 비트코인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또 말씀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 누르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24시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방송 중에도 우리 티라노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시고 계시니까 내가 궁금한 종목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이 사상 최고치인 5178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예측하는 이 핵심 기술 지표다라고 저도 봤는데요. 낙관적인 장기 전망을 시사한다고 들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비트코인이 최근에 반등 기대감을 꺾으면서 2% 하락을 했었던 것은 하루 만에 9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8,700만 원대에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이 가상자산 대부분은 증권이다라고 말한 이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의장의 발언이 영향을 좀 주고 투심을 시킨 영향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갈 것 같은지 이런 부분들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악재 좀 안 좋은 발언들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이제 엄청 큰 이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의 경우 차트대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작도 먼저 관점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구간이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떨어졌을 경우 첫 번째 구간으로 59.7K 이 구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네. 밑으로는 이 상승 추세에서 하단부 지지 구간과 더불어서 일봉상 122평선 지지 구간, 이 구간이 메인 지지선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는 좀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고 또 톡방에서 팔로우 하시는 분들 같이 수익을 내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지금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경우 이 다음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네. 우선 일봉상 보조지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조지표상 스토캐스틱 네.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상승, 장기가 상승 중인 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중기는 상승 중, 단기는 좀 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주고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0일 이동평균선, 저희는 물론 24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200일 이평선을 잘 보진 않긴 하지만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도 20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런 네. 하늘색 이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올라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 반등 구간은 122평선 구간이었고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올 경우 122평선이 이탈하게 될 경우 200일 이평선도 충분히 지지선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저항을 받는다거나 네.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다거나 계속 아니면 돌파하고 진짜 큰 상승이 있다거나 이런 식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렵다, 좀 장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20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네. 저희가 보는 거는 뭐였죠? 티라노 네, 저희가 보는 장기 이평선은 121선 121선은 중장기고 하나 더 네. 큰 거 2배 되면 240일. 그렇죠. 240일 네. 이동평균선 추천해 드려야 됩니다. 어렵네요. 아, 네. 요즘 퀴즈를 점점 어렵게 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좋습니다. 너무 잘했나요? 그동안? 그렇죠. 이제 네. 좀 더 상위 레벨로 가실 때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장기 추세를 보는 게 200일 이동평균선이고 네.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또 200일 이평선을 보는데 이제 저희는 24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보고 240, 120, 60, 22평선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략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래도 도움을 많이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코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고 또 미국과 시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인 타점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 단기적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지금 구간이 특히 단기적으로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이게 1시간 봉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하시는 뭐 떠 있죠? 장미요. 네, 장미예요. 네, 네. 살아있는 장미가 등장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살아있는 장미는 전반적으로 상승 다이버넌스 기억하시지 않겠죠?
기억나시나요? 상승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뭐라고요? 기억나실까요? 상승 다이버전스 장미, 네, 맞습니다. 개구리. 개구리는 이제 네이처 클로버, 지표고요. 클로버. 네, 네. 클로버 맞습니다. 네. 장미 신호 같은 경우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면은 저점은 내려가는데 보조 지표 저점이 올라가는 걸 상승 다이버전스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미 신호는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일 때 등장하는 신호고 여기서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클로버 신호도 같이 등장해 있고 네, 굉장히 작네요. 네, 그렇죠. 조그마한 용까지 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 봉 단위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톡방에서도 등장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은 지금 현재 유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으로 매매를 들어가 보신다면은 충분히 진입도 가능한 현재 구간이 진입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조 지표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조 지표들, 이 스토캐스틱 지표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실까요? 저는 스토캐스틱을 항상 설명해 주셔도 네, 이제 사실 머리로 제대로 이해가 안 가요. 간단하게. 이게 살짝 위로 올라가면은 그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래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하게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 구간 보조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이 스토캐스틱 3개로 볼 건데 어쨌든 하나만 본다라고 했을 때 과매도권은 네. 밑에 있는 거고요. 과매수권. 그러니까 과매도는 많이 팔렸다, 과매수는 많이 샀다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밑에 있으면은 일단 가격이 전반적으로 싼 가격대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위로 가고 있으면은 저점을 올려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쉽죠? 그렇기 때문에 복습 네. 오늘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포인트가 상승 다이버전스 등장해주고 있고 보조 지표도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계속 저점 구간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해 나갔을 때 단기적인 반등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매수로서 좀 단기적으로 매수받고 빠르게 익절하는 전략을 가져가기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고 이제 익절할 수 있는 구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하고 이더리움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선물 ETF 상장 신청이 철회가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선물 ETF에 대한 SEC의 심사가 지연된 데에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 최근의 지연은 3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프로쉐어즈 그리고 바네크, 비트와이즈와 같은 같은 기관들의 다른 이더리움 선물 ETF의 경우에는 이 2023년 10월 이 SEC 승인을 이미 받았었거든요. 아무래도 SEC 승인에 대한 불투명성 그리고 또 낙관론이 점점 줄어드는 모양새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더리움한테는 악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러와 주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비트코인보다 좀 차트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반등하고 여기서 저항받을 것 같다라는 구간까지도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채널부터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승 추세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 먼저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상황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렇게 상승 추세선 구간이었는데 조금 보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 추세선 구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구간이라고 했을 때 이제 확실하게 이게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올라가주는 형태가 나와 주어야 이더리움이 이제 호재와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 다시 악재와 더불어서 같이 하락해주고 있는 상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점을 낮춰주는 하락 추세선 작도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에는 저항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큰 상승이 있을 경우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 주어야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선도 이탈을 해주고 이탈하고 저항받고 빠져버리고 있고 하락 추세선 유지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더리움이 차트가 긍정적인 위치는 아니다. 작도 관점상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평선과 구름대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이평선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 혹시 어떻게 보이실까요?
정배열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위에 빨간 선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잘 네. 보셨어요. 우선은 정배열로 잘 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240일 이동평균선, 네, 200일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 120 네. 이평선인데 빨간색은 60? 60이죠. 네.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있었는데 이 중기 추세, 60일 네. 이동평균선 중기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중기 추세가 이제 하방을 꺾여 내려오면서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60일 선이 이렇게 네. 꺾여 내려오면은 이제 200일이나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이평선들도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가요? 이제 내려오게 되려면은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데드 크로스 있죠. 자, 네. 이 이평선이 1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 데드 크로스 네. 형태가 나와지면은 이 120일 이평선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꺾여 내려온다. 네. 이런 식의 형태. 그런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네. 가진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안 우리 되는 상황이기 이더리움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너무 힘드시죠. 그렇죠. 이더리움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 120이평선이 아직 상승 각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올라오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구간과 네. 그리고 하락추세선 구간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구간 네. 이렇게 많이 두껍죠. 네, 매물이 그러면 위쪽에 많이 쌓여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물려있던 분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락추세선 구간과 더불어서 네. 62평선 구간 그리고 구름대 구간은 저항을 계속 받아줄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좋은 형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적을 바라본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네. 연축을 하고 62평선 돌파하고 이렇게 구름대를 무시하고 올라가는 형태를 기적까지 바라야 되는 정도로 우리 이더리움이 가버린 건가요? 네. 아직은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 중기 추세가 하락 추세인 구간을 못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다가 계속 안 좋은 악재들,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더리움보다는 다른 코인 좀 추세가 괜찮은 코인, 중기 추세가 네. 상승인 코인을 위주로 좀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중기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비트코인처럼 이 코인 시장이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도 나는 금은 비트코인, 은은 이제 이더리움이라 생각해서 이더리움을 좀 단기적 관점으로 봐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더리움 그럼 1시간 봉으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시간 봉 차트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구름대를 끄고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평선의 데드크로스가 이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험한 구간이지 않을까,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보조 지표상으로는 아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저점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상방각을 보여주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큰 시간봉 지지선이 있어야 좀 전반적으로 좋은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이처 지표도 딱히 나오진 않은 상태고요. 장미시로 나왔었네요. 어쨌든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더리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시간봉에 지지선이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1시간봉에서 큰 시간에 242평선 지지선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 매수로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봉에 구름대가 많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242평선과 구름대가 만나는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저항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새벽 시간 혹은 아침 시간대에 이런 거가 만나게 된다면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략 단타적으로 좀 봐주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트9 크로니클 골드 11.73% 상승하고 있습니다. 105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는 블로설입니다. 8.62% 상승하고 있습니다. 11.34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지트 7.97% 상승하고 있네요. 58.42원의 가격입니다. 비트토렌트 5.88% 상승해서 0.0018원, 레저메타 4.94% 상승해서 13.59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 5.96% 하락하고 있습니다. 7.451원의 가격입니다. 하이스트리트 4.68% 하락해서 5,400원, 레버파이 4.19% 하락해서 4.641원입니다.
그레이시 3.99% 하락하고 있습니다. 73.21원의 가격입니다. 엔터 버튼 3.97% 하락해서 56.81원의 가격입니다. 네, 오늘 크게 상승한 종목 중에 우리 블루서리 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루서리 코인 현재 우리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 블루서리 코인 8.62% 상승하고 있습니다. 11.34원의 가격인데요. 자, 블루서리 코인은 이제 2020년에 출시된 코인입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프리미엄 농산물 예약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고요. 또 김치 프리미엄을 끼고 있다라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식자재의 유통성과 이 소상공인 간에서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 식자재 유통개인 투자 플랫폼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식자재가 우리 생활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블루서리 코인의 앞으로 전망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봉 차트상으로 먼저 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장미 신호, 클로버랑 장미 신호가 동시에 뜨는 게 큰 시간물 지지선이나 같이 겹친다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다이버런스로 유리한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도 실제로 클로버 신호랑 네이처 장미 신호까지 등장해주면서 좋은 매수 구간 주고 급등 해준 모양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빨간색 62동 평균선 그리고 구름대 구간이 저항선으로 크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도 좀 급등을 많이 맞아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이제 12.2원대 구간인데 네. 이 구간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크게 급등이 전에 이제 올해 초 구간에 급등이 나오고 조정을 준 구간, 이런 구간에서 그리고 최저점까지의 절반 가격대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넘어서줘야 이런 구간에 좀 되돌림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큰 저항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집은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주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저는 이 구름대도 돌파를 해주고 120평도 돌파해주는 큰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주봉 단위로 보면 좀 나쁘지 않은 위치일 수 있습니다만, 물론 급등이 나와주고 조금 더 등락폭이 워낙 큰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좀 저항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이게 전반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 12원대가 계속 역사적으로 저항을 많이 받아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신규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1시간 봉 단위로 본다면은 지금 완벽한 정배열 상태 유지 중이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반등 포인트들을 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작도도 하나 해보게 된다면은 작도도 하나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추세선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단기적인 투자를 이 상승 채널 하단부마다 매수를 받아준다면 지금 구간부터 뭐 1원 정도, 뭐 10% 안팎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봉 단위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큰 구간의 저항이 너무 강력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받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살짝 위험한 이 단계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도 또 실시간 상승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코인들을 알아보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
누르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티라노 전문가님이 지금 바로바로 봐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온 질문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우리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캐리 프로토콜 급등 나오던데 봐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캐리 프로토콜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8.5원대가 전반적으로 큰 역사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라서 이탈한 구간부터 좀 안 좋아진 모양새였긴 했는데 네. 직전에 이제 이틀 전에 급등이 나와주고 조정을 또 줬어요. 이제 보시게 되면 아까 방금 봤던 차트와 마찬가지로 예, 음봉이 이렇게 62평선과 구름대 구간에서 등장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늘자 캔들에서는 큰 장대 양봉까지 만들어주면서 좀 전반적인 일반적인 흐름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간이 이제 120평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단위로 이렇게 본다면 좀 더 좋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1시간봉 단위로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좀 새로운 또 지표가 등장을 하게 됐네요. 공룡 신호. 오, 드디어 공룡이요? 티라노 신호가 네. 나왔습니다. 처음 봅니다. 네, 공룡 신호. 새로 네.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오, 네, 어떤 의미죠? 사실 용 신호랑 다를 게 없습니다. 비슷한 신호인데 네. 이제 용만 있고 티라노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만든 지표인데 티라노 사단인데 그렇죠. 티라노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티라노 지표 등장해줬고 장미 신호 등장해주면서 아, 근데 티라노 지표에서 네. 저 티라노가 뜨고 난 다음에 확 올라가네요. 그렇죠. 티라노까지 등장하고 장미까지도 등장한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두 신호다. 가지의 시그널이 함께 나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눌림목 신호랑 다이버전스 신호가 같이 등장한다면 전반적으로 큰 상승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캐리 프로토콜 1시간봉 단위로 조정을 주었고 아까 일봉에서 큰 음봉이 등장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이 1시간봉상의 62평 정배열 구간에서 이렇게 네이처 매수 신호까지 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네. 상승해준 모양새긴 합니다. 일단은 웬만해서는 그 구간 일봉 단위 구름대 62평 저항이 강력한 구간이었고 근데 돌파해줬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인데 불 나오고 있죠. 네. 불 났어요. 네. 단기적으로 그러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조정이 네. 좀 주고 있는 도망가자.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뭔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건 맞고요. 당연하게도 이렇게 불신호가 나오게 된다면은 RSI 지표의 14가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 장악형 핸드 패턴이 등장했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과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규 매수는 좋지 않고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22평 지지 구간의 단기 반등 이런 식으로 단타 전략을 좀 짜볼 수 있을 것 같고 큰 시간봉 단위로 일봉 단위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이제 리플 십증님께서 신규 매수를 받으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선은 일봉 단위로는 좀 저점 구간의 매수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각 시간봉에 따라서 어떻게 매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4시간봉에서도 꺾인 장미 신호 등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생각해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매수를 받아보실 거라면 한 9.5원대 구간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가격선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이더리움 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리스크 전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티라노 트레이더 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리스크 현재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0.26% 상승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2,684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리스크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리스크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점을 이렇게 작도를 하나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온 채널대로 이렇게 상추선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추세가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가로줄을 좀 잘 그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은 저점 구간까지 보면 2,200원부터 2,300원 구간이 하나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물대가 3,000원대가 좀 중요한 매물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0원대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 좀 재차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상승 추에서 하단부의 지지를 받고 반등해보고 3,000원 구간에 입전하는 전략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평선 구름대를 빼고 보게 된다면 이평선은
얼추 정배열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네. 22평선이 잠깐 꺾이긴 했는데 이대로 완만하게만 가주거나 가격을 조금만 더 올려준다면 22평선이 62평선을 골든크로스하면서 재차 정배열이 완성까지 될 수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좋은 구간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구름대가 또 강력하게 좀 두껍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상황에서 한 방에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고 아까 그려드렸던 상승 추세선 하단부 이런 거 지지를 받고 구름대 얇아진 구간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저는 좀 좋아 보일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받아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 하단부라든지 아니면은 이 구름대가 얇아진 구간 돌파라든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 지지를 받는 경우가 구름대를 저항받고 비비다가 하락 이탈까지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지선 지지보다는 조금 더 뭐 3,000원 돌파라든지 아니면 구름대 돌파 이후에 매수를 받는 편이 일봉 단위의 매매 기술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을 또 여러 방면으로 세워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봐주시다가 티라노 전문가님께서 오늘 특별히 준비한 코인도 뒤에서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맹수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세이 747원 방금 소액 들어갔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세이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0.26% 하락하고 있는 세이입니다. 765원으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 이제 수익권에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평단가가 747원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차트 풀어주시겠어요? 네, 세이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차트랑 현재 가격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마 거래소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아마 지금 본전권 혹은 약수익권에서 본전 정도권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 있는 차트상으로는 743원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본전 구간이나 약손실 구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현재 일봉 단위로 보게 된다면 52평선 하방으로 계속 꺾여 내려와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52평선을 저항받고 계속 빠져주게 된다면 하락 폭발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돌파를 해주고 지지받고 올라가 주게 된다면은 이런 형태가 나와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름대가 많이 두껍게 있고요. 그리고 22평선 이렇게 내려와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락 쪽인 저항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된다면은 우선은 1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역배열 상태인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작도도 살짝 해봤을 때 아마 일단 하락 추세선부터 그어봐야 될 것 같네요. 4시간봉에서 하락 추세선을 빠르게 그어본다면 이렇게 작도가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일단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꼬리부터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 추세선까지도 작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서 장악형 캔들 나오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보여질 수 있는 각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4시간봉에서 장미도 또 등장을 해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매수를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구간, 손절 구간은 이제 원화 차트상 가격대를 이 꼬리 구간, 이제 거래소가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일봉 기준 지금 캔들의 최저점 구간이 한 720원 정도일 것 같아요. 이 구간 손절을 기대해 보시고 이런 구간 매집해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권에서 입절을 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하고 단기 반등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은 720원 구간 올라오면 단기적인 입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절하실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손절 가격까지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코봉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도지 평단가 217입니다.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우리 도지코인 현재 가격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0.9%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9원으로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도지코인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도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도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205원대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마 손실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도 관점으로 몇 가지 보게 된다면은 전에 분석 혹시 확인해 주셨다면 이 쐐기 이탈하고 하락 추세선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에 분석을 보셨다면 도지코인 안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현재 하락 쐐기형 패턴 이탈하고 계속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봤을 때 하락 추세선의 상단부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빠져주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차트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고,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저항받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시그널이 워낙 강한 상태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 170원대 구간이 수평지로 벌어져 있고, 작도보다는 이평선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일단 62평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평선이 중기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저항받고 하락 추세는 상단부까지 또 같이 겹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도세가 워낙 강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큰 손실이 크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는 저는 도지코인을 오래 갖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어떤 상승의 반전의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정리를 하고 조금 더 추세 좋은 코인 위주로 매수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네. 만약에 상승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은 이 170원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추세에서 올라와주고 있고, 이 122평선 구간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비중을 들어가지 않고 손절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122평선 구간에 터치를 해줄 때 추가적인 매수, 원래 가지고 네. 계신 금액대보다 한 2배 정도 들어가신 후 반등 나올 때 62평선 재차 저항이나 22평선 저항 받는 구간에 재차 탈출을 하시는 편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전반적인 하락 추세가 워낙 강한 상황이고 반등의 여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등의 여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바로 살펴보러 갈게요. 고고님께서 제타체인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제타체인의 가격 그리고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제타체인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네. 기록은 좀 부족해요. 이제 국내 거래소, 파란 거래소 기준으로. 네. 네, 우선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캔들 패턴만 보시게 된다면 일봉단이고요. 꼬리 많이 길게 달린 게 영망치형 캔들 패턴 네네. 기억하실까요? 네. 네, 영망치형 캔들 패턴 이렇게 산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망치형이 나오면은 하락을 만들고 망치형이면은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럴 거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그리고 저항선 구간에서 나오는 영망치형, 지지선 구간에서 나오는 망치형. 또 그것도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네. 가능하면 여기서 매도가 나올 것 같은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등장했다. 그럼 증거가 하나 추가되는 거죠. 하락으로 떨어질 확률이. 네. 어찌됐든 이제 일봉상 보게 된다면 차트가 이것밖에 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렇게 상장하고 네. 하락하는 거는 당연한 신규 상장 코인의 운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당장 매수하기는 좋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은 기록이 부족하니까 1시간봉으로 내려가 보았어요. 네. 일단 1시간봉에서는 일단 120, 60 구름대 이렇게 있는데 완벽하게 역배열 상태로 하락 폭발 진행 중이다라고도 네.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작도 관점으로도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져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상승을 해주려면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고 올려주는 형태가 네. 좋아 보긴 합니다. 일단은 1시간봉 차트이기 때문에 일단 계속 폭발 중인 거고, 저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와 더불어서 22평 돌파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구간이면은 62평선과 구름대 저항도 맞기 때문에 상승하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코인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좀 신경을 안 쓰는 게 전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냐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프론티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프론티어 가격부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프론티어 1.49%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4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프론티어의 차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프론티어 차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제 제가 보는 기준으로 2,100원대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는 일단 상승 추세고 워낙 급등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시간봉 차트고요. 여기서 응축을 거치고 폭발이 나와준 상황이고, 폭발 끝에서 지지 구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구간은 상승 추세 중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아라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이미 급등이 나와버렸고 단기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많이 위험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봉 단위로 본다면은 이제 네. 이 구름대는 워낙 강력한 매물대인데 예외의 경우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죠. 62평 돌파해주고 급등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차트가 상승 추세 쪽으로 다른 코인에 비해 워낙 월등히 네. 좋은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매수 받기에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응축을 거치고 응축을 돌파하는 시점이나 지지선 구간에 매수를 받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1시간봉 단위로도 워낙 고점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거의 5분봉까지 내려가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22평선 만나는 구간 혹은 62평선 만나는 구간들에서는 네. 계속 구름대가 두껍고 62평선 잘 올라와주고 있죠. 네네.
아까 1봉이나 4시간 봉이에서 이런 식의 구름대 그리고 60이평선 각도에 따라서 반등 여력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5분 봉에도 똑같이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5분 봉으로 똑같이 적용시켜 봤을 때 구름대가 두껍고 62평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은 얘가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적어도 만났을 때 웬만한 경우에서는 지지를 받고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걸 또 노려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급등이 나온 코인 같은 경우는 5분봉 혹은 15분봉 단위로 보고 62평과 구름대 지지받는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주신 코인 단기적 매수 타점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종목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두구두구 한번 할까요? 네. 네. 가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얍. 뭘까요? 네. 아까 살짝 네. 보여주긴 했는데 세타퓨엘 네. 코인이군요. 세타퓨엘 코인 그러면 현재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세타퓨엘 코인 1.9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 세타퓨엘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세타퓨엘 코인 혹시 제가 마지막 방송 때 네. 하락을 좀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 관심 종목 가졌던 코인 중에 하나가 네. 세타퓨엘이었습니다. 혹시 네. 기억나실까요? 저는 이제 랩터 전문가님과 굉장히 많은 방송을 하면서 네. 약간 티라노 전문가님이 잊혀질 때쯤에 오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제가 제 기억 속에서. 네. 그렇죠.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네. 되니까요. 네. 세타퓨엘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마 구간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초반 때 이때 아마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 구간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보일 네. 확률이 높고 이제 59.10K 구간 그리고 일봉상 122평선 구간에 반등이 나올 때쯤 세타퓨엘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의 지지를 받았을 때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타퓨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난번에 작동했던 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관심 정보로 봤었고 그거에 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승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를 받는 게 네. 충분히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현재 상승 추세선 하단부에 지지를 꼬리 달고 여기 망치형 캔들이죠. 네. 달고 이런 식으로 아직은 크게 이 반등을 받고 많이 올라주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타퓨엘 코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 채널 하단부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코인임과 더불어서 네. 이평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동 평균선과 구름대가 많이 두꺼운 구간 있죠. 네. 네, 이런 구간이 상승 추세선의 같이 지지를 동시에 받아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중에 지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위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매물대도 두꺼운 건가요? 그렇죠.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까지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베스트 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선의 하단부 꼬리 네. 요 구간을 제일 베스트였는데 일단 거기 놓쳤고 네. 지금 상황에도 일단 상승 추세 하단부에서 응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4시간만 보더라도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가 나와줄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점 올려주고 있고 네. 가로줄까지 그었을 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네. 상승 삼각형 네. 기억하실까요? 그럼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랑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제가 매일매일 힘듭니다. 네. 사실 어센딩 트라이앵글 네. 패턴이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영어고 상승 삼각형 이렇게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상승 삼각형으로 보인다, 하락 삼각형으로 보인다고 말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됐어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틀린 게 네. 없습니다. 어쨌든 보시게 되면은 4시간 봉 기준으로 세타퓨엘 차트가 상승 삼각형 패턴 네. 나와주고 있고 이런 패턴에서 매수를 어디서 하는지 기억나실까요? 지지를 받아줄 때. 어디 지지선을 돌파해줄 때. 그렇죠. 저항선을 돌파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항선을 돌파하고 지지 받을 때, 이 네. 구간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꼬리 타는 걸 제외하더라도 이제 156원대 돌파해주고 지지 받을 때 매수 받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 타점 잡는 방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우리 코즈부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히라노 사단과 함께. 내일도 본방 환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